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이 주는 건데요. 실제로 이것 외에 소상공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들의 온라인 수수료 파급 효과, 그리고 공정 경쟁 사회를 위한 시니어들이 알아야 할 소비자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온라인 장보기, 온라인 예약 등에서 우리는 필수 앱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의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9월에 이러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실제로 어떤 구조로 수수료가 체계가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 그리고 요기요, 또 직방, 우리가 잘 아는 야놀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룰 안에서 움직이는데요.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생활을 할 때 이쪽에 이러한 구조 속에 있는 데서는 상당한 전문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피포인트라는 5,000개의 지점에 대한 그런 망사업자를 총괄을 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신용카드사뿐만 아니라 통신사와 이런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를 정하는 그런 역할의 책임을 제가 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누구보다 현장 구조를 잘 이해하는데요. 또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OK 캐시백 모델 이런 것들도 많이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장 벤이라고 하는 단말기를 끊는 그 순간에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때 여기에는 PG사라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정산한 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로 불려서 그냥 벤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됨으로써 오프라인의 가맹점주 소상공인들은 벤을 통해서 정산을 하고 그 뒤에 신용카드사가 붙어있는 이러한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형성이 되었고 그 수수료 구조는 점차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세계로 오면서 조금 변화된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이라고 한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자는 스스로 그 협상력도 있기 때문에 벤이라고 불리는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일한 체계로 어느 정도 유사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수수료 부분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매장의 수가 많고 바잉 파워가 클수록 그 수수료를 오히려 통신사나 카드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장에 있는 주로 프랜차이즈 같은 대형 업체들이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동일한 구조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독립형 온라인 쇼핑몰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걸 PG라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여기서 조율을 하게 되면서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만약에 아주 영세한 업체가 한다면 호스팅을 하게 되고요. 또 PG가 붙고 벤이 붙어서 기존보다는 조금 복잡한 구조로 그런 운영이 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오프라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화됐던 것이 어느 정도 독립형 쇼핑몰과 임대형 쇼핑몰처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이런 온라인을 전환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쪽에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어떤 것을 느끼냐라는 부분인데요. 오프라인 영세 가맹점을 단순하게 이 보고서에 따라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팔았을 때 이러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제하고 나면 약 9,011원 정도의 판매 대금이 남는데 정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오프라인 중소 가맹점이면은 이제 중소 가맹점은 여기 또 다른 혜택을 조금 영세 가맹점보다는 수수료를 카드사와의 협상이나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판매 대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거보다 독립형 온라인 쇼핑몰로 되면 온라인이 붙기 때문에 PG사 수수료라는 게 붙게 되고 임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PG사 수수료와 호스팅 수수료가 붙게 돼서 실제로 똑같은 10,000원을 팔았지만
구체적으로는 판매 대금에서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오프라인에 들어가는 어떤 매장 운영비, 그 다음 광고 홍보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현재 오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수수료 체계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오프라인의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냐 중소 가맹에 따라서 비율이 비교적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공정이라든지 이러한 그 공공기관의 간섭이 많이 들어와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카드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약간 손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양보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구조로 보이지만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생김에 따라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가 무려 3.65에서 4.05로 약 1 기준으로 약 4배까지, 4배에서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재진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하위 가맹점에 대해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생태계 MPG 수수료와 호스팅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인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에 따른 효과가 하위 가맹점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현장에 있는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협상력이고 그 안에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인데요. 총대를 메고 있는 신용카드사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기 쉽고, 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사에서는 또 핑계를 대기 쉽고, 그러면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곳이 오프라인 어느 정도 투명화가 돼서 그 과정이, 수수료 과정이 굉장히 합리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온라인은 다소 복잡하고 관심도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서로 돌려서 핑계를 댄다든지 이 안에 구조, 물론 선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기대이익을 뽑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 논리로 봤을 때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뼈있는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공공 영역에서 좀 더 치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제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맥킨지 보고에 따르면 굳이 이 보고를 인용하지 않더라도요, 사람들이 점차 그 온라인 비대면 통한 주문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성장세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오게 될 것이고, 똑같은 판매를 했지만 마진이 오히려 줄어들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문을 닫는 그런 악순환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소상공인들이 판매도 잘 안 되는데 수수료까지 부담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의 가능성을 지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10월 29일 기준으로 그러면 큰 강자로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세계의 새로운 배달 앱이라고 볼 수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것들에 대해 수수료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도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업하는 관점, 사업자 관점에서는 과도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투명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위험의 요소가 있는데요. 저도 사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2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같은 회사인데 만약에 전체의 독과점 형태가 돼서 이 비용 구조를 정해준다면 힘이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심지어 어떤 한 소상공인은 20% 정도의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판매에서 얻는 수익보다 이런 업체가 얻는 수익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로 그 홍보라든지 판매망을 까는 그 비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이에 대항해서 공공기관에서 그 무료 앱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지만 또 무료 앱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가 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음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이러한 비대면 소비는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인 것이 맞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초기에 벤이라는 게 나오고 카드 단말기가 나왔을 때 현장에서는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커미션을 받거나 중간 사업자가 끼거나 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IT였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구조로 과도한 수익을 취했던 것이 적나라한 현실이었고 공정위에서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에서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투명성을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시니어들은요, 퇴직하고 소상공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소상공인의 입장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한 경쟁 거래가 있는 것이 어떠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값이 굉장히 2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그 구조가 그 종사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 투명성으로 실제로 제조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간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또 IT라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공공의 노력, 그리고 시니어들의 관심,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처절하게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보다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 경쟁 거래를 위한 그런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이 글로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비대면 시대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에 대해서 저조차도 그래, 좋은 시대상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반면에 현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 특히 그 소상공인들은 개개인이기 때문에요. 전체의 이 플랫폼이나 판의 수수료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공에서 너무 미약하다라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나 시민사회가 정확히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사업자는 적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행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